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경청 스킬을 강의할 손승태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언어에 담긴 고객의 소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보다 먼저 고객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보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듣는 단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다 할 때 주로 언어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어뿐이 아닌 비언어에 담긴 고객의 소리를 들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정보와 비언어 정보, 경청을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언어의 정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고객의 상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설계사분을 상담을 동행해서 들었던 사례입니다. 고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 상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만 보자면 아주 상담은 잘 된 것 같고 고객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을 진행했던 설계사분도 표정을 보니까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에서 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얼굴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끝날 때쯤이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왜 고객의 표정이 조금 더 어두워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단어 자체, 언어 자체는 긍정적인 표현이었지만 이것을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객이 제공받은 자료를 먼저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고 그냥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조금 더 상담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시간이 괜찮으시냐고 고객에게 묻고 나서 잠깐 설계사분과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아닌 것 같다고 고객에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네,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조금 안 맞았었습니다. 고객에게 다시 한번 고객님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고객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듣는다는 것이 언어에 국한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무엇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가?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실제 말하는 내용은 7%, 그리고 비언어적인 바디랭귀지라든지 목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93%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객의 정보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인 것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려주는 그 언어적인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고객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표정은 어떤지, 행동은 어떤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객과의 상담에 있어서 비언어에 대한 경청을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친절이 진실을 감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절한 고객일수록 자기의 진짜를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상담하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동의하는 척, 공감하는 척, 제안해 주는 걸 받아들이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요, 표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행동이나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는 뭔가 좀 불편하긴 한데 고객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을 때에 그냥 동의하는 것처럼, 동조하는 것처럼 표현해 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표현 자체는
동의지만 뭔가 찜찜함,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언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언어에 대한 경청을 했을 때는 뭘 얻게 될까요? 고객의 진짜 문제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맞다고 하는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더 물을 수도 있고요. 고객이 저는 이게 문제라고 했는데 표정이 그게 진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진짜 문제와 진짜 원하는 걸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고객의 표현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게 되겠죠. 또한 비언어를 잘 파악하게 되면 상담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주도권을 잡고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을 이끌어갈 수도 있게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청은 고객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고객의 말, 그 말 자체, 말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청을 하실 때에, 들으실 때에는 반드시 비언어적 요소를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귀만이 아닌 눈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언어를 들었을 때에 고객의 숨어있는 소리를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언어보다 비언어가 계약에 더 다가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비언어를 파악했을 때 진짜 문제에 더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계약을 하는 확률을 더 높여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고객과 상담하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고객의 말만이 아닌, 여러분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눈과 오감을 다 동원하셔서 들었을 때에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비언어까지 함께 듣는 경청 전문가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